안녕하십니까.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위안화 관련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오늘 촬영 날짜 바로 전날에 중국과 미국의 관세가 대폭 완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관세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위안화 전망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표 먼저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4월 9일 이후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했고, 반대로 중국에는 최대 14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대폭 완화를 했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에 30%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잠정적으로 봤다고 이제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다만 4월 이제 외환시장 환율 흐름을 보면 조금 이례적으로 달러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였고 위안화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위안화를 되게 주목하는 이유는 달러 원 환율 입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환율을 보시면 얘가 지금 올해 연초부터 환율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연초 대비해서 빠르게 약세를 보였던 반면 달러 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달러와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달러가 만약에 약세를 보이게 되면 환율은 하락해야 되지만 위안화가 만약에 동반 약세를 보이게 되면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달러가 약세되어도 달러 원 환율이 약세폭이 제한된 수준이 제한된 흐름이 여기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주목할 부분은 달러 원 환율과 주요국 통화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보시면 달러 원 환율과 위안화 환율의 4월 이후 상관관계가 0.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안화 환율을 볼 때 달러 원 환율을 볼 때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안화 환율을 조금 볼 텐데요. 위안화 환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5년에 한번 이제 크게 약세 사이클이 있었고 2018년에 한번 크게 약세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이후에도 위안화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관세를 이제 미국이 중국에 크게 부과를 하면 2018년도와 같이 위안화가 약세로 대응을 하면서 좀 평가를 절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당시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부과를 한 실효 관세율은 20% 미만이었고요. 현재는 124%는 아니지만 30% 수준입니다. 따라서 30%를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려면 위안화를 30%를 절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30% 가치가 절하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에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과도한 약세를 오히려 방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위안화 환율을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위안화 환율은 일반적인 이제 다른 시중 환율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선진국 통화들은 그냥 변동환율제를 채택을 하는데, 중국은 관리변동제 환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매 거래일 오전에 중국 외환당국은 위안화의 중간가격을 고시하여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가격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등락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중간가격의 산출 메커니즘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내외 위안화 환율의 전일 종가를 일단 첫 번째 참고 지표로 삼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외환관리국이 선정한 22개국 통화의 바스킷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22개국 통화의 바스킷의 상대적인 비중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중간 가격, 그리고 실제 당국에서 발표한 중간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치우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022년도에부터 이제 요 하늘색 선이 시장이 예측하는 고시환율이고요. 요 파란색 선이
이제 실제 중국 정부가 이제 고시한 환율입니다. 보시면 이게 환율이니까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위안화는 약세일 거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위안화는 강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예상하는 위안화 환율보다 정부는 더 절상하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려했던 이제 관세를 때리면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와는 달리 당국은 현재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챙겨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국은 지금 수출 주도를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내수 살리기에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DP를 저희가 보통 산정을 할 때는 여기 F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 순수출에 좀 집중을 했다면 2025년부터는 양회에서 이 소비, 내수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성장 전략을 구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올해 목표를 4%로 잡았는데 최근 10년간 코로나를 제외하고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항상 2.6% 수준이었는데 4%로 크게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재정적자를 크게 활용해서 내수 살리기에 좀 힘을 쏟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이제 행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뭐냐면 이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기피 현상입니다. 과거 미국은 무역 적자를 이제 내면서 그 상대 교역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미국채를 사줬는데 요 순환 구도 자체를 굉장히 기피하는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글로벌 무역 구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국도 순수출이 아닌 이제 소비 측면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제가 위안화를 만약에 당국이 30%를 절하를 하게 된다면 중국 자산가들 입장에서 위안화 평가 자산이 그만큼 가치가 절하되니까 외화 유출의 압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외화 유출의 성격이 최근에 좀 크게 변화했는데요. 보시면은 그 2015년 이후에는 비공식적인 외화 유출이 조금 급증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 수지를 저희가 볼 때 여기서 그 경상 수지와 그리고 자본 및 금융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양변이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 합을 하면 0이 되어야 되는데 0이 되지 않을 때 이 오차 및 누락 항목에 계산이 됩니다. 이 오차 및 누락 항목은 말 그대로 오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크게 오차가 없거나 아니면 위아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시면 이 오차 및 누락 항목이 2015년 시진핑이 반부패 기조를 강화했을 때 당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쳐지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드러나는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은 요게 굉장히 조금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요 자본 및 금융 계정에서 중국 거주자들이 해외 투자를 굉장히 크게 늘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숫자에 보이지 않던 이런 자본 유출이 본격화가 됐다면 최근에는 장부에 드러나는 외화 유출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안화 약세를 중국이 의도한다 혹은 용인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의심을 하는 부분은 이제 무역 흑자에 있습니다. 보시면 2001년에 중국이 WTO를 가입하고 나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쌓아왔습니다. 달러가 무역 흑자를 쌓으면 당연히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위안화 계속 약세를 보였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한번 약세 사이클, 18년에 한번 약세 사이클, 그리고 2023년에 약세 사이클입니다. 근데 보시면 무역 흑자로 달러를 쌓아왔지만 거꾸로 직접 투자나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증권 투자를 통해서 나간 돈이 더 많아서 외화는 사실 순유출 국면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위안화 약세는 정부의 의지가 아닌
시장의 선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시장의 성과를 보시면 중국 주식의 성과는 2018년부터 마이너스 7.8%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동기간 동안 수익률이 106%였습니다.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글로벌 무역 구도 자체가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힘을 쏟으면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 투자가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이제 도피형 자산이 아닌 해외 투자 자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를 인위적으로 돌릴 방법도 부재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위안화 약세를 여기서 현재 수준에서 더 용인을 하게 되면 지금 과거 엔화와 같이 캐리 트레이딩을 조금 유인을 확대시키면서 위안화가 조금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최근 위안화 약세를 주도한 자금은 투자형 자금이고요. 위안화 자산 수익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다시 해외 자금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위안화 약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식 해외 투자의 경우 채권 그리고 주식이 있겠죠. 그러면 채권 입장에서 보면 미중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위안화가 이제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낮아진다면 위안화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미국의 주식이 최근에 조금 고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안화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위안화 환율도 동반 강세가 될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위안화 강세를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중국의 주식시장 성과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 개방도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도 중국도 현재 통화 완화 단계입니다. 보시면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은 하긴 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2022년부터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보다 더 빠르게 내려야지만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이 중국에 30% 관세를 부과했고 기타국에는 기본 관세 10%를 부과했고 90일 뒤에는 요 관세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보시면 이게 중국이 미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고요. 비중 자체를 보면 한 14% 이상이 미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30% 관세를 맞게 되면 이제 중국의 성장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성장률 타격과 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의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될 경우에는 위안화의 완만한 강세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 이제 채권 시장 입장이고요. 주식 시장 입장에서 증시 수익률을 높여서 위안화가 다시 해외로 투자된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약세 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완만한 위안화 강세가 예상이 되는 반면 위안화가 이제 달러당 7위안 이하로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는 증시 수익률이 상당히 조금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화 환율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달러 환율과 달러 위안 환율의 이제 상관계수가 0.8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달러 환율에도 이제 달러 환율의 전망에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위안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역 전쟁에 추가 전개 양상이 있다면 저희는 또 다다음 주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